나눔의 집 신임감사에 김미선 공인회계사와 우봉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전일 내용 증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식 이사 체제를 앞당기는 등 조속한 정상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남한산성에서 행선으로 호국의승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가톨릭 성지순례길 추진 논란과 관련해 호국의승의 아픔과 한국불교 방향도 사유했습니다. 쌍계 총립 쌍계사가 금강경 오가회 강의를 출간해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원적에 든 쌍계 총림 초대방장 고산 해원대선사가 법문하고 강의한 것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군종특별교구에 야전 불교 성전을 기증했습니다. 군승파송 53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야전 불교 성전은 전국 군법당에서 부처님 법의 등불이 될 예정입니다. BTN에서 AI와 붓다를 진행하는 보일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스님은 인공지능과 불교가 서로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나눔의 집 신임감사에 김미선 공인회계사와 우봉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이사회 전일 내용 증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식 이사 체제를 앞당기는 등 조속한 정상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눔의 집이 어제 8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광주시가 추천한 김미선 공인회계사와 우봉 스님을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임시 이사회는 추경 예산안과 통합 규정 개정, 정관 개정의 건 등 11개 안건 가운데 추천 감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시간여 만에 폐회했습니다. 임시 이사회는 전일 내용 증명 논란에도 불구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나눔의 집 정상화의 뜻을 같이 하며 조속한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진척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빨리 끝냈으면 다 정식 이사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사회에 앞서 지난 5일 광주시가 선임한 최종환 임시이사는 고인의 임시이사가 송부한 문건으로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신상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스님들 죄송합니다. 스님들 전 덜러리 서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저 독립적인 판단과 양심, 저는 한국 백만 사회복지사협회의 부회장을 지낸 사람이고 현재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임시이사가 보낸 문건에서 자신을 조계종 측 이사로 규정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며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 겁니다. 최종환 이사는 관련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이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로 광주시에 의해 임명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8차 임시이사회는 긴급 보고사항을 진행하고 비공개 회의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차기 이사회를 다음 달 22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교단자정센터 등은 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종권 세력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 교체와 공익 제보자 보호, 운영 구조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가 승려복지 향상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 회장 수연 스님과 수석 부회장 일법 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 복지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지난달 21일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법계를 받은 스님들과 함께 기금 마련의 뜻을 모았으며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전법과 수행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불교 중흥을 위해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과 만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방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재작년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북한 종교계 인사들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함께 새해맞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께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에 특별 지시를 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돼 진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방 수석은 종정선언이 이뤄진다면 남북 민간교류도 확대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행 공동체의 회복을 외치며 반환점을 둔 조계종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남한산성에서 행선으로 호국 의승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최근 가톨릭 성지순례길 추진이 논란이 되면서 남한산성에 얽힌 호국 의승의 아픔과 한국 불교에 나아갈 방향도 사유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남한산성의 가파른 길을 비구니 스님들과 신도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낙엽 밟는 소리와 가쁜 숨소리만이 성곽에 메아리칩니다. 딴 사람들이 3일 할 일을 하루에 다 힘을 쏟으면서 이 남한산성을 쌓으면서 불교를 지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 불교 중흥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제12대 집행부 출범 2주년을 맞아 8차 수행 결사를 겸해 호국 불교 성지인 남한산성 걷기 명상을 열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 스님은 사찰이 가톨릭의 성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불교 지우기에 맞서 한국 불교 지키기가 남한산성에서 시작되길 당부했습니다. 수어사와 천지남이 지금 이제 불교의 그 사찰이 가톨릭 성지가 되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오늘 한국 불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지켜갈까? 불씨를 놓치지 말고 씨앗을 놓치지 말고 지켜가려고. 총 길이 12.4km에 달하는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전국 8도에서 징집된 스님들이 구역을 나눠 성을 쌓았습니다. 1894년 성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장경사를 비롯해 산성 내 9개 사찰에 머물며 수리와 방어를 도맡았습니다. 전국 비구니에는 곳곳에 의성운의 호국불교 정신이 서려 있는 남한산성이 가톨릭의 성지 순례길이라는 것에 비통함을 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키고 쌓아온 이 산성 여기를 다 포함해서 다른 종교의 순례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저희들이 그때 그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스님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고생한 스님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과 신도들은 2시간여에 걸친 걷기 명상으로 호국 의승의 희생을 기리고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행동하는 비구니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출범 반환점을 돌면서 호국 불교를 되새기는 이번 순례로 비구니회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남한산성에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쌍계총림 쌍계사가 금강경 오가해 강의를 출간해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초대방장 고산 해원대선사가 법문하고 강의한 것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초대방장으로 일평생 전법과 수행에 매진했던 고산해원 대선사. 쌍계사가 지난 7일 금강경 오가의 강의를 출간하고 고불봉정칙을 봉행했습니다. 금강경 오가의 강의는 지난 3월 원적에 든 고산해원 대선사가 조계사 주지를 역임하던 1970년부터 72년까지 법문한 내용을 1990년부터 부천 서광사 신도들에게 강의했고 이를 모아 책으로 정리한 겁니다. 오늘 저희 후학들과 정신사 정신녀들은 발신 선법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고산해원 대선사님의 금강경 오가의 강의를 출간하였음을 부처님과 재불보살님 스승님께 고하고 예를 다해 봉정합니다. 금강경 오가의 강의는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을 육조 해능대사 규봉 종밀선사를 비롯해 5명의 고승들이 금강경을 해석한 주석서 금강경 오가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산해원 대선사는 금강경 경문뿐만 아니라 주석도 직역과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에 비춰 알기 쉽게 강의했습니다. 주지 영담 스님은 금강경 오가의 강의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며 대선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 7권을 비당 케이스로 해서 바로 부처님 옆이나 앞에 탁자 밑에 이제 소발만 하나 받쳐놓고 법당에 모시면 법보를 법당에 모시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오가해를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시면은 신도 포교하는 데라든지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쌍계총림 신서 간행위원회는
능언경, 유마경, 법화경, 선문차려 등 조사오록 법문집을 출간해 고산해원 대선사의 업적을 기릴 예정입니다. 상세집을 육대조사가 다 이격으로부터 출매하며 일체 모든 만법 행과 불행 무기 공명 선악 시비 모든 것이 다 이경으로부터 출현했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게요.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천태종이 고려시대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열반 920주기를 추모하는 달해제를 봉행하고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9일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 조사전에서 중정 도용대종사와 원로의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각국사 의천 열반 920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은 2005년 개성 영통사 복원 후 대각국사 열반일에 맞춰 영통사에서 남북 합동달해제를 봉행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6년 이후 구인사에서만 봉행하고 있습니다. 천태종은 남북 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돼 남북 불자들이 합동으로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열반 추모달해제를 봉행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고구려 아도 화상이 창건한 도량 계룡산 갑사가 지난 6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가을빛 물든 추갑사해설을 주제로 창건 1601주년 계산대제와 호국의승 천도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갑사주지 탄공스님은 계룡산 추갑사의 가을 단풍처럼 오로지 충무로 물든 호국의승들의 의기를 기리는 천도위령제가 함께 봉행되는 날이라며 계룡산의 가을 정기와 호국의승의 의기를 가슴에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산대제에는 갑사조실 능엄스님과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중하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이종훈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군종특별교구의 야전 불교 성전을 기증했습니다. 군승파송 53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야전 불교 성전은 전국 군법당에서 부처님의 법에 등불이 될 예정입니다. 정준우 기자입니다. 이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했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대종사와 동국 역경원장 해거대종사가 국방부 원강사에서 군종특별교구장 선일스님에게 야전불교성전 1000권을 기증합니다. 야전불교성전은 군승파송 53주년 만에 처음 제작된 군불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972년 법정스님이 책임 편찬에 초판된 불교성전에 해거대종사가 역대조사 어록을 첨부해 재개정판으로 출간한 불교성전을 군 야전용으로 출간한 겁니다. 장병들에게 이질감이 없도록 지퍼가 부착된 군복 디자인 소재로 커버가 제작됐습니다. 또 내지의 무게를 줄여 휴대가 편리하도록 해 군 법당이 없는 훈련지나 오지로 파견돼도 장병들이 손쉽게 가까이 두고 부처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군인들이 부처님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전다운 성전이 제대로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야전용 불교 성전을 제작을 해서 우선적으로 기증을 한 겁니다. 이날 불교성전과 함께 선종사부록 150권도 기증됐습니다. 선종사부록은 해거대종사가 중국 선종의 기본 문헌들을 한데 묶은 수행 지침서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산다면은 항상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이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을 군인들을 이렇게 계도하고 계시는 군종 법당에서 이걸 가지고 군인들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정교구장 선일스님은 야전 불교성전과 선종사부록이 군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불교성전이 많이 보급돼서 전 장병 60만 원 다 못 주더라도 30만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나눠줘서 불교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서수한 대사 사명당의 후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군 포교의 역사가 반 100년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모이며 군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산하학교의 지자체 목적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경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어제 제340회 이사회를 열고 2021년 산하학교 추가 경전 예산안을 논의해 약 38억 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어 인문한국 HK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교원들을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대 부속 영석고의 교육용 토지 취득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학교법인 임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은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 다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태고종이 인천 중구청에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인천 중구 제2청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달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호명스님은 물품을 전달받은 이웃이 든든한 겨울을 보내길 발언하며 이를 계기로 중구청과 태고종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김치 10kg 130박스, 쌀 10kg 130포, 컵라면 130박스, 화장지 30개들이 130개입니다. 김천 청암사가 지난 6일 보광전 앞마당에서 인현왕후 보기식 재현 행사와 궁중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조선 숙종비 인현왕후 여흥민 씨의 보기식을 재현한 행사는 문화재청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돼 인현왕후 꿈을 이룬 천년고찰 청암사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청암사 주지 상덕스님과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영스님의 보왕 삼매경의 염송으로 시작됐으며 인현왕후 보기 호송관 일행이 경례를 도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덕스님은 인현왕후가 폐위된 후 청암사 극락전에서 머물며 3년간 보광전에서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김천시의 대표 역사 문화자원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AI 기술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BTN 불교TV에서 AI와 붓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보일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 책 AI 부디즘을 최진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을까? 책 AI 부디즘의 저자이자 BTN 불교TV AI와 붓다의 진행자인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대행 보일 스님이 학인 시절 가졌던 질문입니다. 스님은 이 질문을 계기로 인공지능과의 인연을 이어왔고 그 결과물로 책 AI 부디즘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책은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한 논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과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뤘습니다.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또 무엇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지, 각자의 질문들, 각자의 화두를 하나씩 품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스님은 인공지능과 불교가 인간 마음에 대한 사유라는 공통 기반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책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불교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시선과 마음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이 개발이 되고 우리 도처의 모든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을 대체하고 우리가 일자리에서 해고가 되고 실업이 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소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즉 나라는 존재는 결코 대체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외에도 유전자 공학 등 현대의 첨단 기술이 괴물이 될지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만들어낼지는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가상과 현실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메타버스를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상에 안주하지 말고
마음에 어떤 가치를 담아낼지 고민하라고 충고합니다. 메타버스가 구현하는 매혹적인 색과 형상, 소리, 감촉들도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집착할 것도 없고요. 외면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이든 메타버스이든 그 법계가 펼쳐질 때마다 허망한 분별을 일삼는 것을 경계할 일입니다. 스님은 책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가 어떨지는 마음에 달렸다며 AI 부디즘이라는 주제어 아래에서 시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길을 찾길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울산 백양사가 함월산 산신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백양사는 지난 6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주지 산홍스님, 송철호 울산시장, 박태환 울산 중구청장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함월산 산신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산신다래제에서 육법공양에 이어 울산 태화 차문화 연합회의 108헌다, 내빈헌다, 헌공과 발언문 낭독을 통해 울산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주지 산홍스님은 108헌달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울산 태화 차문화 연합회 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산신다래제를 통해 울산이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밀양 석골사가 운문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밀양 석골사는 지난 6일 주지 마벽스님과 시명스님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문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약수암 환명스님의 집전으로 범패와 작법의식을 진행했으며 시명스님의 참불가 공연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주지 마벽스님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산신대제를 통해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가장 으뜸가는 운문산의 자연보호와 산불 방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행복선언이 금강경 삼천독 릴레이 정진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행복선언은 지난 7일 경내 법당에서 주지 윤광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하유스님의 법고를 시작으로 금강경 삼천독 정진 릴레이 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윤광스님은 이번 정진기도를 통해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모두가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선언은 매일 사시 예불 때마다 참석 대중과 함께 금강경을 독성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무심사가 지난 7일 전 김천직지사 주지 자광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 봉행된 법회에는 무심사 주지 무심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무심스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대웅보전 불사를 원만하게 회양할 수 있어 뜻깊다며 무심사를 찾는 모든 신도들이 무량공덕을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자광대종사는 불사를 회양하며 4부대중 모두 마음에 큰 법당을 지으라고 법문하며 사찰 불사에 매진하는 무심스님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무심사는 창건 이후 수륙 용왕대제, 철야 기도 법회 등을 열어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